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염혜석 회계사입니다. 금융회사들이 이맘때쯤 한국의 부자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2020년 KB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분들을 부자라고 할 때 그 수가 2019년도에는 35만 4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서울에 집 한 채 있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 10억 이상 가치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산이 최소 10억 이상인 분들은 이 상속세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상속세와 관련해서 이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 먼저 이 간단한 예로 이 상속세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산가이신 A씨가 계시고 그 배우자인 B씨와 자녀 1, 2 두 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산가인 A씨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을 35억을 남기셨는데요. 그래서 이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씨와 자녀 1, 2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인 B씨가 내가 상속을 받으면 하늘나라 갔을 때 또 자녀들에게 상속세를 낼까 봐서 상속재산을 포기한 겁니다. 자녀 2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복잡한 가정은 빼고 아주 단순하게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 35억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일괄공제 5억을 공제받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5억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억에서 10억을 뺀 25억에 대해서 이 상속세를 내는 건데요. 상속세 세율 40%가 적용되고 계산해보면 상속세는 8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8억 4천만 원을 자녀 1, 2 그 둘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의 비율로 나눠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배우자인 B씨가 상속받을 재산을 법정 상속분만큼 배분을 받았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다 배분받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0.5만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녀가 1씩 받고 배우자인 B씨는 1.5를 배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3.5분의 1.5만큼 배우자가 더 받고요. 나머지 상속인들은 3.5분의 1씩 배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배우자인 B씨가 법정 상속분인 15억을 배분받고요. 나머지 자녀는 10억씩 배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라는 걸 더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상속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배우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부담해야 될 상속세는 더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예제를 갖고 설명드리면 일괄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15억을 받아서 아까는 10억을 공제해줬지만 이번에는 20억을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과세 표준은 15억이 되고요. 이 15억의 세율 40% 하면요. 상속세는 4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아까 계산했을 때는 8억 4천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4억 4천만 원으로 4억이나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더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이 상속세에는 연대납세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연대납세 의무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속인별로 자신이 받았던 상속 재산의 비율만큼 이 상속세를 각각 배분해서 부담하면 되는데 만약에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세금을 안 냈다 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녀 한 명이 세금을 안 내면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 둘 중에 아무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일단 내면 과세관청은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예에서 배우자인 B씨가 자녀들이 부담해야 될 상속세를 대납했다. 납세 의무를 대신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지운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를 이행한 거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배우자인 B씨가 증여한 게 아니다 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한다면 배우자인 B씨가 자녀들이 부담해야 될 상속세까지 일부 부담하는 방향으로 그 상속 재산을 더 배분하면은 배우자 공제도 받고
연대납세 의무로 인해서 자녀들이 부담해야 될 그 상속세까지 추가로 얹어서 상속을 받는다면 가족 전체가 납부해야 될 상속세는 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부담해야 될 상속세까지 어머니의 상속 재산으로 더 배분하면은 전체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부담해야 될 상속세를 대납하는 게 증여를 보지 않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상속세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상속이 진행될 것 같으신 분들은 요 배우자 공제 그리고 연대납세금까지 같이 고려하시면 가족 전체가 부담해야 될 상속세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속세도 재산이 10억 이상이신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세금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 또 홍남기 부총리께서 상속세 과세 방식을 좀 바꾸겠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그렇게 되면은 대략 말씀드리면 이 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받은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연 그걸 할지 그건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좀 합리적인 과세가 될 것 같은데요. 결정이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